계속 그러면은 요즘 잘 나온대요 뭐. 벗겨지지 않나? 붙이고 다녀야 그래요. 접착제를 붙여놔야죠. 그러겠네. 머리 안 감아도 안 떡져요. 아, 그래서 좋을 것 같아. 일단 인수분해를 이용한 2차 방정식의 풀이를 먼저 하나 보고 네. 그 다음에 중근 한다 했죠. 중근. 그 중근 부분으로 넘어갈 거예요. 이거 인수분해 가능하니까 인수분해로 시도를 해야 합니다. 84쪽이요. 84쪽에 678번 해보세요. 아, 672번부터 해. 672부터. 지금 할게요. 672부터. 네. 하나만 해봐요, 일단. 672만 해봐요, 먼저. 플러스 5x 마이너스 4는 0의 두근의 합을 a, 차를 b라 할 때 a 마이너스 b의 값이래요. 인수분해를 배웠으니까 인수분해를 이용한 풀이를 배워서 이걸 해보라고 한 거야. 인수분해 했니? 간단하게 돼야 합니다. 인수분해 이거는. 윤태환, 인수분해 했어 안 했어? 모르겠어요. 인수분해 못해요? 아니 6x 찢어 두 개로 일단 x부터 찢어버리고 곱해서 6이 되는 정수는 2, 3도 있고 1, 6도 있는데 안전하게 2, 3부터 먼저 갈게요. 1, 6은 뭔가 한쪽이 너무 극단적이니까 2, 3부터 먼저 가볼게요.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수는 어떻게 찢을까? 2, 2로 찢어? 자,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지만 일단 2로 찢으래요. 자, 이렇게 해서 5를 플러스 5를 만들 수 있나? 없어요. 안 만들어져. 근데 왜 이렇게 찢었어? 다시 해봐. 4일. 4일? 어디다 4 어디다 1? 저 어디요? 저 3일 아니 1, 4요. 여기가 1, 여기가 4라고요? 그러면 1, 4 이렇게 만들게요. 곱하면 8x가 나오고 곱하면 3x가 나오니까 플러스 5 만들 수 있죠. 부호 한쪽만 마이너스를 붙이면 그러면 8x가 플러스고 3x가 마이너스여야 플러스 5x를 만들어요. 그럼 인수분해하면 써줄 때는 같은 줄끼리 같은 괄호 안에 2x 마이너스 1, 3x 플러스 4가 되고 는 0이에요. 자,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의 해는 윤태환 불러. x는 뭐 또는 뭔가요? x는 2분의 1 또는 2분의 1 또는 말해. 3분의 4요. 아니죠. 마이너스 3분의 4. 그치. 얘들아 2차 방정식의 해 구할 때 x는 안 쓰면 틀립니다. 2차 방정식을 푸시오 할 때 x는 안 쓰면 틀린 걸로 취급할 거야. 그러면 이 x는 2분의 1 또는 x는 마이너스 3분의 4라고 해서 두 근이 나왔고 두 근의 합을 a라고 한대요. 두 근을 더해볼게요. 2분의 1하고 마이너스 3분의 4를 더할 거예요. 통분을 해서 더합시다. 마이너스 먼저 통분을 할게요. 6분의 3이랑 그 다음에 마이너스 6분의 8이라고 해서 통분을 하게 되겠지? 통분을 해주면 그러면 두 근의 합은 어떻게 돼요? 두 근의 합은 6분의 3 마이너스 6분의 8 얼마니? 6분의 마이너스 6분의 5 이것이 바로 두 근의 합이 되고 두 근의 차를 구하래요. 두 근의 차 그것이 바로 B래요. 그럼 두 근의 차를 한번 구해볼게요.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뺀 게 차니까 6분의 3에서 마이너스 6분의 8을 빼야 합니다. 그러면 6분의 3에서 마이너스 6분의 8을 빼면 6분의 11이 돼요. 그래서 두 근의 차는 6분의 11이 되고 A 값과 B의 값을 구했어요. 문제에서는 A와 B의 값을 어떻게 하라고?
빼라. A에서 B를 뺀 값을 구하라 라고 했고요. 빼면 어떻게 돼요? 얘들아 이거 빼면 어떻게 되니? 한 나오고 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6분의 10. 마이너스 6분의 16이요. 약분합시다. 마이너스 3분의 8. 그치. A-B 값은 마이너스 3분의 8이라고 해서 구하는데 여기서 참고적으로 공통수학 원에 나오는 거 하나만 할게요. 아이고. 2차 방정식이죠. A가 0이 아니라면 이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랑 베타 이렇게 나타내 볼게. 자,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2차 방정식의 개수를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 나중에 설명하려고 했던 건데 갑자기 생각나서 잠깐 얘기하고 다음에 또 한 번 얘기해 줄게요. 두 근의 합을 개수로 가지고 구한다고.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마이너스 A분의 B를 해주면 바로 두 근의 합이 돼요. 마이너스 붙이고 2차항 개수 분모에 쓰고 1차항 개수를 분자에 쓰면 두 근의 합이야. 여기도 동일한 거 봅시다. 마이너스 붙였고요. 2차항 개수 6이 분모, 1차항 개수 5가 분자. 이렇게 해서 두 근의 합 나오죠. 이렇게 구하면 되게 빨라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두 근의 곱을 구하는 방법. 혹시 수민이 이거 기억나니? 아니요. 옛날에 했을걸 우리 그치? 네. 나오 기억나니? 들은 건 기억나요? 근데? 들은 건 기억나요. 네. 두 근의 곱은 2차항 개수 A분의 상수함 C 이렇게 구하면 두 근의 곱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공통수학 원 과정인데 너네 어차피 공수원 안 하고 죽을 거 아니잖아요. 어차피 언젠간 배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알아두면 좋다. 두 근의 차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걸 먼저 해줘야 돼요. 근의 공식을 먼저 수업한 다음에 그 다음에 두 근의 차가 나와야 돼서 아직은 소개를 안 했는데 다시 한번 이 원리를 나중에 소개할게요. 두 근의 차, 나연이 쓰고 있는 거야? 네. 두 근의 차도 그럼 바로 할게요. 두 근의 차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절대값으로 나타냈다? 뭔 말인지 알죠? 큰 거에서 작은 걸 뺀지 작은 거에서 큰 걸 뺀지 모르니까 어쨌든 절대값으로 나타냈어요. 두 근의 차예요 이게. 예전에 했던 거 같기도 하고. 그래요? 절대값 A분의 이거 절대값이에요.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요겁니다. 이게 두 근의 차예요. 응? 네. 아니에요. 갑자기 나오면 주목하고 있어요. 왜? 너무 웃기다. 왜? 그냥 뭔가 되게 표정이 신기했어. 얘들아 이거 뭐 차를 이용해서도 이 B의 값을 구할 수 있거든요. 이것도 그냥 참고로만 해볼게요. 지금 B가 바로 A에서 B, 그러니까 두 근의 차잖아요. 6분의 11이. 요 공식 이용하면은 두 근의 차가 나와요. 봐봐요. 공식이 뭐예요? 절대값 A분의야. A는 2차항이 개수고요. 2차항 개수 6이죠. 네. 6분의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거예요. B가 누구냐면 1차항 개수 5예요. 5의 제곱 25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4에다가 A랑 C 곱해야 돼요. A가 6이고 C가 마이너스 4예요. 이겁니다 그러면. 정말로 6분의 11이 나오나 한번 해볼게요. 여기 계산해볼래요 여기? 마이너스 4 곱하기 6 곱하기 마이너스 4 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96? 네, 96이네요. 그럼 분자는 루트 25 플러스 96이 되고요. 분모는 6인데 분자 근호 안에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121이 뭐의 제곱이야? 11. 그러면 이렇게 꺼내지겠네. 그래서 두 분의 차 6분의 11 똑같이 나와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걸 안 배웠기 때문에 이게 과정이 없어요. 이 교육 과정에. 그래서 지금 저렇게 해줘야 하는 수밖에 없고 진짜로 근을 구해서 하는 것밖에 없고 알아두면 나중에 두 분의 합이나 곱 관련된 것을 할 때 조금 더 편리해져요. 윤태환아 알겠니? 네. 윤태환아 정신 차려야지. 아, 네. 2차 방정식의
방정식의 풀이 1이 인수분해 이용이었는데 이 인수분해 이용하는 것에서 이어서 뭔가 추가적으로 중근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게요. 중근이 뭐였었을까? 중복되어서 나오는 근이었죠. 똑같은 근 두 개가 나오면 그것을 중근이다라고 했었어요. 그러면 그 중근을 가질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중근을 가질 조건. 2차 방정식의 중근은 어때야 되냐면 완전 제곱식이 좌변에 인수분해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우변에 는 0 이렇게 된 것에 해 근이 같은 근이 중복되는 것이 바로 2차 방정식의 중근이었어요. 그럼 이제 중근을 가질 조건을 좀 볼 거예요. 중근을 가질 조건을 볼게요. 정신 차리는 거야? 차리고 있는 거야? 뭐 뒤로 가지 마. 왜 자꾸 뒤에 한나무한테 붙어 앞으로 당겨. 한나무 방어해주고 있는 거야? 왜 이렇게 뒤로 붙어? 아니. 앞으로 당겨. 2차 방정식의 중근을 가질 조건은 당연히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되어야 하는데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 되는 조건을 볼게요. 누가 저기 이제 원대연이라고 해서 그림을 그려놨어요. 머리 가운데 정수리가 없는 그림을 그려놨어요. 주어진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질 조건이에요. 방정식 중근을 가지려면 왼쪽에 있는 좌변에 있는 이 식이 무슨 식이 되어야 하냐면 완전 제곱식이 되어야 된다 그랬어. 완전 제곱식. 앞에 단원에서 나온 건데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 되려면 상수항이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는지 했었습니다. 기억나는 거 혹시 있나요? 상수항이 B가 이뻐야 돼. 예뻐야 돼요. 맞아요. 예뻐야 돼요. 제곱수. 그냥 제곱수면 돼요. 그러면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9도 완전 제곱식인가요? 네. 아니죠. 미쳤구나.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 완전 제곱식이 돼서 4가 들어가야 돼요. 왜? 그리고 에? 왜? 그래야 x 플러스 2의 전체 제곱으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요. EAB. 여기 또 한 번 해볼게. 마이너스 10x가 있어요. 뒤에 네모에 뭐 들어가야 될까? 25요. 그치. 25가 들어가야 인수분해를 하면 x 마이너스 5의 전체 제곱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요. 이 상수항의 조건이 뭐였냐면 앞에 있는 1차항 개수 있죠? 이것을 2로 나눈 것. 그것의 제곱입니다. 2로 나눈 것의 제곱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반의 제곱이라고 말했었어. 그래서 1차항 개수 A를 2로 나눈 것의 제곱이 되어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한다고 이거? 반의 제곱이라고 얘기한다고요. 근데 이 중근을 가질 조건은 언제만 사용이 가능하냐면 x제곱 2차항의 개수가 1일 때 사용이 가능해요. 여기가 1이 아니면 이거 무용지물이에요. 여기가 1이어야만 사용이 가능한 조건이에요. 그래서 중근을 가질 조건은 완전 제곱식이 될 조건이고 그것은 바로 상수항이 1차항 개수의 반의 제곱이 되어야 된다라고 했었어요. 원대형 반의 제곱 암호 심은 거예요. 이러고 있어. 암호 심호가 뭐예요? 아 진짜 그 새끼 암호 심호 진짜. 중근을 가질 조건 한번 문제 풀어보세요. 찾아줄게. 86쪽이요. 86쪽에 690번. 86쪽에 690번이요. 나 공수원은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진짜 잘하고.
잘하고 있어? 네, 잘할 거예요. 어. 잘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아, 좋아요. 아 진짜 너무 어려워요. 나머지 정리가 어렵나? 인수분해가 어렵나? 나머지 정리가 더 어려워. 나머지 정리가 어려워요? 690번 해보세요. 야, 정신 차려. 멍 때리면 이제 물 뿌려준다, 얼굴에다가. 정신 차려요. 조건! 선생님이 아까 말했던 상수항의 조건을 이용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윤태현 정신 차려, 물 뿌리기 전에. 와, 근데 원장 진짜 하이톤이고 안 돼. 다른 반에서 수업 들을 때 제일 재밌는 수업. 아, 맞아, 맞아. 원래 이렇게 남의 수업이 재밌어 보여, 뭔가. 들었을 때. 뭔가 답답하셨나 봐. 근데 690번에 중근을 갖도록 하는 모든 상수 m의 값을 골라야 하는 거고요. 조건이 뭐였냐면 좌변이 완전 제곱식이 되어야 되는 건데 지금 현재 이제 좌변이 예쁘게 내림차순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조건이 뭐냐면 저 B는 2분의 A의 전체 제곱으로 외우면 헷갈리고 상수항이 1차항 개수 마이너스 m 마이너스 3이죠. 1차항 개수의 반의 제곱인데 어차피 제곱을 할 거니까 선생님이 마이너스를 떼고 그냥 이렇게 만들게요. 이렇게 해도 사실 결과는 똑같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나타내주면 2m-1은 우변 전개합시다. 4분의 전개해주세요. m 제곱 불러. 마이너스 6m 플러스 플러스 9고 여기에서 이 분모사가 굉장히 거슬리기 때문에 양변의 4를 곱해줄게요. 양변의 4를 곱해서 나타내볼게요. 그러면 이제 m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만들어져요. 이 2차 방정식을 이용해서 모든 m의 값을 구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m 제곱이 나오고 여기 8m 있거든? 이쪽으로 이항은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 14m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6m이랑 계산하면. 그리고 원래 상수항 9가 있는데 마이너스 4를 이항하면요. 어떻게 돼요? 플러스 13이 되고 는 0 이런 꼴이 돼요. 그럼 이제 m의 값의 합을 구하는 거니 m을 진짜 구해야 되는 거니 문제가. 합이면 우리가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라는 요걸 활용하면 편리하고요. 진짜로 m을 구해야 한다라고 하면은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이제 이 m값을 구해줘야 합니다. 윤태양 불러 인수분해. 암산으로 되는데 이거 인수분해 안 써도. 이거 안 써도 바로 되거든요. 불러보세요. M 여기 7이 왜 나와? 7 없는
뒤질래요? 아니 끝에 있는 상수항이 13인데 어떻게 7이 나? 뒤에 있는 상수항끼리 곱해서 13이 돼야 되는 건데 뭐 하는 거예요? 7 왜 나오냐? M 불러. 얘네 둘이 곱해서 13이고 얘네 둘이 더해서 마이너스 14가 돼야 돼. 빼기 1 어, 빼기 13 그렇지 이렇게 돼야 되지. 12라고요? 13 정신이 좀 이상해? 지금 약간 오락가락해요? 그러면 m-에 m-13은 0이니까 m 값은 뭐 또는 뭐가 나오나요? 1 또는 1 또는 13 이렇게 해서 1 또는 13이라는 m의 값이 나와야 되는 거고요. 나오나요? 그렇지 이렇게 해서 해주는 것이 바로 인수분해를 이용하는 건데 중근을 가지려면 이러한 조건이 필요하다. 단 이 조건을 사용할 수 있는 거는 2차 함계수가 1일 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완전 제곱식이 진짜로 되게끔 우리가 조작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다음번 한 개 딱 제곱근을 이용한 방정식의 풀이 유형 9거든요. 여기까지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뒷부분은 숙제를 안 내겠습니다. 그럼 제곱근을 이용한 풀이까지 할게요. 이게 2차 방정식의 풀이 두 번째 방법이에요. 이게 첫 번째가 지금 인수분해 이용이었어요. 이제 두 번째예요. 두 번째 방법이 제곱근을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자, 이 제곱근을 이용하는 방법은 인수분해가 안 돼서 도저히 손 쓸 수가 없을 때 제곱근을 이용하고 그리고 어떨 때 편리하냐면 완전 제곱식이 나오고 0이 아닌 어떤 다른 수가 나왔을 때 이런 형태에서 제곱근을 이용하기 편리해요. 그래서 제곱근을 이용하는 것은 완전 제곱식은 상수꼴일 때 이런 꼴에서 사용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네 제곱근 맨 처음에 배울 때 제곱근 식으로 나타내는 게 있었거든요. 혹시 선생님 개념 노트 제곱근 써줬나? 있는 사람 한번 봐보세요. 제곱근의 뜻 쓸 때 식으로 나타내는 게 있었어요. 제곱근을 있나 없나 봐보세요. 제곱근의 무슨 식이요? 제곱근의 뜻! 제곱근의 뜻을 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x제곱은 a를 네, 맞습니다. 그겁니다. x제곱은 a를 만족하는 x값, 그게 바로 뭐였냐면 a의 제곱근을 식으로 나타내는 방법이었고 이때 이 x값을 구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a가 아니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라고 해서 이렇게 구해주죠. 요 방법을 활용할 거예요. 그럼 잠깐 봐보세요. 그럼 잠깐 봐야 돼요. x제곱은 5라고 해볼게. 네. 이거 2차 방정식이죠. 여기에서 만족하는 x값을 구하면 어떻게 될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네, 맞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해서 5의 제곱근을 바로 써제끼면 돼요. 그럼 또 해볼게요. x 플러스 1의 제곱은 5라고 해볼게요. 이번에는 누가 풀마 루트 5야? x가 풀마 루트 5가 아니라 요 놈이 x 플러스 1이 바로 5의 제곱근이죠. 이렇게 되죠. 그러면 x는 어떻게 될까? 이항을 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요 알맹이가 바로 우변에 있는 이 상수항의 제곱근이 된다라는 거야. 그럼 알맹이가 x라고 나올 수도 있지만 다른 식으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나왔을 때는 이걸 다른 식으로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한 번 더 해볼게요. 2x 플러스 1의 제곱이 5예요. 그러면 누가 5의 제곱근이야? x가? EX 플러스. 알맹이가 2x 플러스 1 얘가 제곱해서 5가 되는 거니까 2x 플러스 1이 5의 제곱근이에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그러면 x를 구하면 어떻게 될까? 이거는 분수로 나옵니다.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라고 해서 이렇게 구해줘야 되는 거예요. 얘네는 전개해서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결과가 이 꼬라지로 나오겠죠? 루트 씌워서
붙어 있는 이런 무리수로. 그래서 저렇게 나오는 형태는 다 제곱근을 이용해주고, 이 2차 방정식 문제에서 완전 제곱식이 나왔다. 전개하는 짓거리 하지 마시고 바로 저렇게 풀어 제끼세요. 그래서 첫 번째, x제곱은 k꼴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우리 2차 방정식 바로 풀면 어떻게 된다? x는 k의 제곱근이어서 k 양수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k 이렇게 나타내 주어야 한다고요. 윤태양 정신 차려라. 자, 근데 여기 선생님이 두 가지 예시를 더 들어줬었어요. 제곱하는 애가 그냥 x가 아니라 x가 들어간 어떤 식일 수도 있어요. 이런 형태일 수 있다는 거야. x 플러스 p의 전체 제곱이라고 해서 완전 제곱식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우변에 양수가 하나 있어요. q라는 양수. 이때 x 구하면 어떻게 되냐면, 얘들아, q의 제곱근이 누구예요? x가 q의 제곱근이 아니라 x 플러스 p, 요 알맹이가 바로 q의 제곱근이잖아요. 그러면 x 플러스 p가 q의 제곱근이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q가 돼요.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x잖아요. x값. x는 마이너스 p, 플러스 p를 이항한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q라고 해서 이렇게 근을 구해줘야 한다는 거. 그러면 이게 근을 가지려면 어때야 될까요? 근을 가지려면 저 k 값에 어떤 조건이 붙어야 되는데, 제곱근을 구해야 되는데 이 제곱근이 음수일 순 없잖아요. 그러므로 이 우변에 있는, 완전 제곱식 우변에 있는 이 상수 k는 음수가 될 수 없어요. 즉 근을 가지려면 이 상수 k는 루트 안에 들어가는 수이기 때문에 음수는 불가. 그래서 0이거나 또는 양수가 되어야 한다라는 근을 가질 조건이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지금은 우리가 음수의 제곱근이 없다라고 배웠는데, 이제 공통수학 1에서는 저게 음수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앞으로 배우게 될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이거 해봐야 돼요. 연습을. 692번이요. 야, 정신 차려, 윤태환. 물 뿌려줘, 진짜로? 692번이요. 너 그러면은 저거 물 뿌릴 거야. 진짜 물 뿌릴 거야. 그럼 진짜 물 뿌려. 네? 692번입니다. 저 보라색 물은 왜 똑같은 물이야? 저 뭐예요? 아, 뚜껑이 미세하게 색깔이 다르구나. 아, 태환이 거랑 나연이 거랑 물통색이 똑같은 거 있네. 너 어디서 산 거야? 나연이 어디서? 딴 데서 샀죠? 그냥 인터넷에서. 아, 보라색이 살짝 다르구나. 한나고 오늘 안 가져왔어요, 물통? 네. 원래 안 가져다 녀요? 학교 갈 때만 쓰고요. 아, 그래? 692번에 제발 전개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냐면 완전 제곱식은 상수꼴을 먼저 만들어 놔야 돼요. 그러면 양변에 4를 먼저 나누는 게 더 편하지 않을까? 좌변과 우변에 4로 먼저 나눠주세요. 698번이었나 지금? 네.
692번. 좌변은 그럼 4로 나누면 x 플러스 5의 전체 제곱만 남죠. 우변은 4로 나누면 6 맞나요? 그러면 누가 6의 제곱근이냐면 이 알맹이가, 그래서 이 알맹이를 꺼내요. 이 x 플러스 5가 제곱해서 6이 되는 거니까 6의 제곱근이라고. 이 알맹이는 그러면 6의 제곱근이니까 풀마 루트 6이 돼요. 그래서 이 패턴을 계속 외워주세요. 알맹이를 꺼낼 때 우변에 있는 수는 풀마 루트를 씌운다. 이렇게. 그러면 x 값은 플러스 5 이항합니다. 뒤로 이항하지 말고 앞으로 이항할게요. 보기 예쁘게. 마이너스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이라고 해서 이렇게 2차 방정식의 근이 나올 텐데, 여기 문제에서는 P와 Q를 찾아서 P 플러스 Q를 구하래요. P 얼마예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5고요. Q는요? 6이요. 6이니까 결국엔 P 플러스 Q 값은 1 이렇게 구할 수 있고, 하나만 더 할게요. 이거 바로 볼게요. 그냥 90쪽 여기 숫자 없어요. 90쪽을 90쪽에 720번 지금 바로 갑시다. 2차 방정식이 해를 가질 조건, 이거 선생님이 써줬지. 근을 가질 조건이라고 해서 결국에는 얘는 제곱근을 구하는 문제거든. 우변에 있는 수의 제곱근을 활용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K라는 놈이 제곱근이 있어야 돼요. 제곱근이 있는 수는 뭐냐면 양수랑 0밖에 없어요. 음수는 제곱근이 없다라고 배우니까. 그래서 이 K 값은 0 이상이어야 한다.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됐을까요? 네. 자, 일단 우리 뒤에 2차 방정식 풀이 남은 두 개는요, 다음 시간에 할 거라서 오늘은 제곱근을 이용한 2차 방정식의 풀이까지만 할게요. 이거 답지 다 채점 됐으면 제출합시다.